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이번 달엔 4.3을 기억하며 제주 4.3 평화 문학상 수상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책 검은 모래였죠. 짧게 또 살펴보고 이번 주 책 소개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 4.3 평화 문학상 제1회 수상작에 빛났던 말씀하셨던 구소은 작가의 검은 모래라는 장편 소설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네. 일제 강점기 시절 제주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했던 수많은 제일 제주인들의 증언의 기록과 맞닿아 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요새 정말 말이 많은데요. 강압으로 희생된 삶과 목숨, 또 제일조선인으로서 겪는 민족 차별, 그리고 또 1990년대에 동아시아를 둘러쌌던 정말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역사를 기억하고 또 치유해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대를 좀 확 앞당겨서요, 현 시대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부당함의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특별한 반격을 그린 그런 소설책이기도 한데요. 4.3 평화문학상 제5회 수상 작품이었죠.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이라는 마찬가지로 장편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손원평 작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작가가 쓴 아몬드라는 소설은 100만 부 이상 팔리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일단 이 손원평 작가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정말 요새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이 출판 시장에서 이 사실 10,000부가 팔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100만 부가 팔리는 건 정말 신화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무려 이 100만 부가 팔린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사실 손원평 작가는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2001년 제6회 시내 20일 영화평론상을 받았고요. 또 2006년 제3회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에서 순간을 믿어요라는 작품으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분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 영화 각본을 쓰고 또 연출하기도 했고요. 첫 장편 소설이었던 아몬드로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또 이 작품이 밀리언셀러로 등극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장편 소설인 서른의 반격으로 제5회 제주 4.3 평화 문학상을, 그리고 또 앞서 이 아몬드와 서른의 반격으로 일본 서점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 여러 장편 소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작인 튜브 역시도 문학계의 주목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서른의 반격 역시 꽤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부당과 위선을 견디는 이 88만 원 세대의 유쾌한 반격을 그렸다는 이 서른의 반격,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우선 좀 줄거리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주인공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생. 그 시대에 태어난 여자아이라면 정말 흔하고 흔해 빠진 이름 김지혜라는 인물을 둘러싼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대기업 산하의 한 아카데미의 30살의 비정규직 인턴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강의실에 의자를 세팅하고 또 커피를 타오는 등 어찌 보면 좀 일답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한국에서는 조금은 평범한 그저 그런 인턴 생활을 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부당한 것들을 작게나마 표현을 하고 또 여기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상사의 이 꼰대 같은 모습이 답답할 때 누구나 한 번쯤 오늘 점심은 꼰대 같은 상사가 아니라 좀 마음 편한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다. 차라리 혼자 먹든지. 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이 극 중의 인물은 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상사랑 함께하진 않는데요. 이 소설에서 이 지혜를 묘사한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낭독해 드릴게요. 네. 나는 이곳에서 주변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 필요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는 주변인. 그게 나였다. 모름지기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분수에 맞게. 주어진 시간과 급여에 맞게.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비정규직인 우리에게 일이라는 건 꼼수, 눈치, 요령의 3요소가 적정히 균형을 이루는 최소한의 노동이라야만 한다. 그게 자신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이다. 특히 대단한 보람이나 연봉,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먼 일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너무 달고 다른 인간인 걸까? 아니면 꿈이 없는 사람인 걸까? 주인공이 아닌 이 주변이라는 표현,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인 걸까 하는 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녹록치 않은 그 지혜의 네. 일상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평범하지만 질풍노도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녀의 삶에 어떤 좀 특별한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네,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동갑내기 이 규옥이라는 친구가 같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혜의 생활에는 조금씩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규옥은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겸 교수에게 원고를 써주고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불합리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분개했지만 타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규옥과 함께 아카데미 직원에게 제공되는 공짜 강의로 우쿨렐레 강좌를 듣게 되면서 이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네. 수업이 끝나고 이 뒤풀이에 남은 사람들과 뜻밖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본인이 쓴 시나리오가 대기업 제작사를 통해서 영화화가 됐는데도 헐값에 팔아버린 무명 작가 무인,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이 된 전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남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자신이 겪은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와 또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면서 작은 반격들을 서서히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당함을 당했거나 배신을 네. 당했거나 이게 부조리를 겪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지혜는 그냥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인물들이 반격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건가요? 이 포인트가 사실 이 규옥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부터이긴 한데요. 네. 힘 있는 자들에게 항의해본들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했던 이들에게 이 규옥은 사회 곳곳에 작은 반격을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우리 같이 좀 항의를 좀 해보자.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을 조금씩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 지혜의 대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낭독해 드릴게요. 네. 억울하건 화가 나건 사람들은 세상에 비일비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역꾸역 잘도 잊어버렸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잊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그저 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런 내가 규옥의 제안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규옥에 대한 이끌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은 자신 있게 외쳐보고 싶어서였을 거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와, 어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내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그냥 좀 무기력한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는 뭔가 좀 나도 할 수 있어, 할 말 있어 이렇게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들의 반격이 그렇다면 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반격들을 펼쳤을까요?
사실 이 기대와는 좀 다르게요. 이 반격들이요. 조금 작고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하면서 그리고 또 약간 귀엽기도 합니다. 어떤 반격들이 좀 펼쳐지냐면요. 이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방귀를 방방 끼는 이런 상사에게 방귀 좀 끼지 마, 이 돼지야 라고 쪽지를 슬그머니 몰래 남겨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권위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죠. 그래비티를 같이 하는가 하면 또 장애인을 쫓아냈던 레스토랑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기를 쳤던 이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만의 소소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이 주인공들이 하는 반격들이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좀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들의 작은 반격이 어찌 보면 좀 경쾌한 그런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심한 복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권위와 착취에 저항하는 그들의 반격이 소소하면서도 또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요, 이 주로 부당한 권위를 이용해서 세상을 좀 뻣뻣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반격을 서서히 펼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금은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로 네. 이런 아주 작은 반격을 하는 셈인 건데요. 어찌 보면 이 권위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들, 특히 이 개개인들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과 사회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그런 경험들을 시작하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당신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라면서 아주 소소하게 반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제5회 4.3 평화 문학상으로 선정된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들의 반격이 꼭 우리의 모습과 조금씩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들은 대개 사실 인턴이거나 혹은 권력이나 이 위력 앞에서 좀 당하는 인물 혹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을들의 인생을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 작은 반격을 할 때에는 정말 통쾌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4.3 평화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이런 심사평을 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서른의 반격은 88만 원 세대인 주인공이 허위의 세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이 가상하다. 작은 체게바라들에게서 희망을 잃게 한다. 사회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 1%에게 농락당하는 세상. 변화의 주역으로 사는 주인공들을 설정하는 작가의 지각이 미쁘다. 한국 사회에 미만한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 약자를 악랄한 사기술로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이 소설에 등장한다. 그들의 저항은 비장하거나 영웅적이거나 하지 않고 게임처럼 경쾌하게 행해진다.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한 저항의 몸짓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왜소한 순종적 자아를 벗어내고 주체적 자아를 되찾게 한다. 주체적 자아를 되찾았다는 게 진정한 반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을 참 되돌아보게 하고요. 우리 사는 세상에도 이런 통쾌한 반격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책에는요. 이 주인공 말고도 정말 많은 다른 인물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도 열심히 또 각종 자격증을 계속 취득해도 좋은 일자리 하나 갖기가 어려운 지금의 청년 세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스스로 꼰대를 자처하면서 권위에 굴복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짧게나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끄트머리에 이 작가의 말에 스스로에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묻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마음속에 좀 단단한 심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작가는 이 끄트머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요.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시기에 비슷하게 나온 책들 뭐 82년생 김지영도 있고 네, 88세대도 있고 또 이 책까지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뀔 리 없는 그 세상을 향한 이 시대 청춘들의 유쾌한 반격을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서른의 반격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